갓난아이들이요, 무한반복으로 연습을 해서 기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무한반복으로 연습을 해서 걷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요, 미취학 연령대 왜 미국에 가서 1년 정도 산 아이들 있잖아요. 걔들은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 스스로 영어를 공부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공부라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공부를 고통스러워 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긴 시간하고 작은 시간을 잘 조합해서 자신에게 맞는 시간 활용법을 갖는 것이요, 공부법의 출발입니다. 이 시간이요, 공부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요. 큰 시간은 여유 있게, 작은 시간은 바쁘게 써라,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시간을 즐겁게,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바쁘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사용은 사실은 리듬감 같은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기회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사실. 그리고 그 기회는 우리가 끌어당기는 것이기도 해요. 운명적으로 오는 것들도 물론 가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입시지옥까지의 자신의 습성이 몸에 남아서요, 큰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적인 기회를 끌어당기는 것조차 너무너무 조급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할 거야, 라든지 내년에는 회계사 시험에 반드시 붙고야 말 거야, 이거요.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훌륭한 결심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조급하게 하는 것은 다시 우리 자신을 입시지옥에 쳐넣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맞는 시간 세팅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하고, 가능하면 한 1.2배, 1.3배 좀 여유 있게 목표 설정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걸 권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요. 하나는 긴 인생에서 보면 그 1년, 2년이 정말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그건 이미 성취를 이루어낸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지, 나는 지금 너무너무 급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거 어떻게 더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긴 인생에서 보면 특히 젊은 여러분들 1, 2년은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세팅을 해놓으면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큰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면 방법이 그 안에서 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큰 시간을 여유 있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요, 그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의 성취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의 크기가 생깁니다. 자, 작은 시간을 바쁘게 써라 라는 말도요, 그냥 막 정신없이 무엇인가를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시간 동안 자료조사를 하기로 했어. 짧은 시간이죠, 2시간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2시간이라면 45분씩 두 타임을 잡고요, 중간 끝날 때 15분씩 쉬어져요. 요 45분 동안은 예를 들어서 보통 내가 45분 동안 자료를 15개 정도를 찾아서 앱스트랙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것에 1.2배나 1.5배 정도로 과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시간은 집중도를 확 높여서 그 시간을 쓴다는 얘기죠. 또 제가 이것도 예전에 찍은 다른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짬 시간을 이용하는 게 엄청 또 중요합니다. 짬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것을 바쁘고 효율적으로 쓰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몸에 붙이는 거. 그러니까 긴 텀은 여유 있게 설정하고, 실제로 우리가 시간을 활용하는 짧은 시간들, 짬 시간을 포함하죠, 이것은 바쁘게 집중적으로 이용하시는 것. 이게 공부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지점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를 잘못 들으면요, 짧은 시간에 대한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엄청 노력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했다가 풀어줬다가, 집중했다 풀어줬다가, 공부를 했다가 여행을 갔다가, 이런 것들이 믹스되는 게 리듬감 있는, 우리의 의미 있는 일상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부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두 번째는 계획이에요. 이것도 어떤 분들은 좀 너무 각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잘 쓰는 용어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계획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해진 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행을 가도 불편하고요, 또는 중간에 쉬거나 친구를 만나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획을, 물론 느슨한 계획이어야 합니다. 큰 시간은 아까 여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버퍼를 항상 많이 두는 그런 계획이어야 해요. 그 계획을 정교하게 짜놓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마음 편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하루 계획. 이것을 짜서 일상을 꾸려가는 습관이 우리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맞는 공부법을 몸에 붙일 수 있고요. 공부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획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심지어는 자유롭게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두 번째 얘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계획 세울 때 5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 세우는데 들이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라.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 계획 세우면요. 계획만 세우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계획을 세우면서 머릿속으로 그 일을 어떻게 할지를 한번 그려주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능력 그리고 목표와 과제 얘를요.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습관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양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 이거요. 굉장히 필요한 능력인데요. 사실 해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보지 않아서 대부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상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읽고 싶어. 그러면 나는 45분 동안 한 50쪽은 읽을 것 같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50쪽 읽을 목표를 가지고 45분을 보내지 않습니까? 읽어봤더니 30쪽밖에 못 읽어. 그러면 나의 능력은 45분 동안 책을 30쪽 읽는 것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목표를 자신에게 맞게 세팅해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몸에 붙다 보면요.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장기 계획.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3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이 장기 계획을 짤 때는 시간의 여유를 둬라.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같으면 사흘이나 닷새 정도의 버퍼를 두는 거예요. 그 시간은 공간을 비워두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장기 계획을 세운 것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장기 계획은 여유 있게 짜라. 이겁니다. 자, 짧은 시간의 달성 목표는 과하게 짜서 집중력을 높여라. 이게 네 번째예요. 자, 앞에 거랑 연결 지어서 생각하면 네 번째를 편하게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하게 짰는데 그 시간에 못했어. 아이고 나는 잘못해서 큰일 났어. 이거 아니죠. 과하게 짠 이유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텐션을 아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일 뿐이고요. 그 시간에 그것을 달성을 못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루의 계획을 짤 때도 버퍼를 두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하면 되는 거죠. 다섯 번째가요. 칭찬 시간을 두는 겁니다. 계획을 잡고 그것을 수행했을 때는 하루에도 칭찬 시간을 두셔야 되고 일주일에도 칭찬 시간을 두셔야 되고 1년에도 칭찬 시간을 두셔야 돼요. 제가 권하는 것은 좀 긴 텀의 칭찬 시간은 꼭 글로 써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공부법의 기반이 되는 핵심 요소 세 번째는요. 나에게 맞추기예요. 우리가요. 흔히 과제에 맞추는 그런 습관 그것이 옳다는 믿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얘기 조금 추상적이라서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책을 읽으면 집중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게 너무 심해서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내가 참고 책을 읽어야지.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너무너무 좋은 거 많죠. 특히 오디오북. 눈으로 보는 게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오디오북으로 책을 읽으세요. 자, 이때 주의할 점. 자신에게 맞는 것을 위주로 하는데 눈으로 책을 읽는 것은 평생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능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은 나에게 맞는 오디오북으로 책 공부를 하는 것으로 세팅을 해두고 하루에 30분씩은 눈으로 책을 읽는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양수겸장이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조금 겹치기는 합니다만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해서 달성을 하려고 하는 목표와 시간 세팅 이거는 완전히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이 긴 텀의 목표는요. 조급하게 시간을 세팅해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에게 맞게 공부를 한다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맞는 시간 설정을 하는 것이랍니다. 장기 계획은 그렇다는 거예요.
단기는 현재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과하게 해서 집중력을 높여라. 이거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는 공부의 종류를 자신에게 맞추는 거예요. 공부의 종류를 자신에게 맞춘다는 거는요, 공부가 한 가지 하고 끝내지 않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심리학 책을 읽었더니 하나도 모르겠어. 그거는요, 학문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사회과학 일반에 대한 이해가 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논리나 논증이나 이런 체계에 대해서 스스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공부하고 싶어 하면 그것을 공부하는 것은 과제 위주잖아요. 그런데 그 과제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과제 세팅, 그러니까 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앞 단계에 해야 할 것들, 얘를 같이 세팅을 해주는 것이요. 그게 자신에게 맞는 공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요, 제가 공부법과 관련해서 3가지 핵심이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출발 지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어떤 구체적인 답을 여러분들께 드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요, 시간의 개념 그리고 계획의 개념, 그것들을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세팅하는 개념, 이 3가지는요,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인 공부법을 체계화시키고 자신만의 공부법을 형성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영상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자신의 공부법을 구체화시켜가는데 하나의 철학적 기반처럼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법과 관련해서는요, 정말 다양한 팁들을 여러분들 모두 갖고 계실 겁니다. 저는 공부법의 지혜 나눔이야말로 우리가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공부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고 하는 것들을 극복해 가는데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공부법 지혜 나눔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